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청양 구기자 재배법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청양 구기자 재배법과 청양군의 홍보 계획 등을 살펴봤습니다. 천안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 7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주택지원 등 충남 최초로 귀향인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양군은 건축 설계비와 주택 임차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청양 구기자는 맛과 품질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유명한데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청양 구기자 재배법이 최근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푸른 가지 사이로 주황빛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청양 지역 대표 특산물이자 3대 명약으로 널리 알려진 구기자입니다. 청양 지역 내 구기자 재배 농가는 모두 900여 곳. 이 중 절반에 가까운 농가는 100년 넘게 전승된 전통 농법 그대로 여름과 가을 1년에 2번씩 구기자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진도 등에서도 구기자를 재배하고 있지만 이렇게 2번씩 수확하는 지역은 청양이 유일합니다. 토양에 물 빠짐이 좋고 또 유기물이 많아서 우수한 구기자를 재배하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름 구기자와 가을 구기자를 2번 수확하는 그런 전통의 농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그런 구기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국가유산 지정을 위해 자료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청양군. 최근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2022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해 구기자 100년 재배 역사 기록화, 문헌조사, 구술 체록, 현장 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농가에서도 반기고 있습니다. 침체했던 구기자 열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청양구기자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우리 재배 농가들이 그동안 노령화련에서 좀 감소되는 영향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구기자 값도 비쌌고 또 올해 농업유산으로 지정도 받고 그래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이번 국가유산 지정으로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은 청양군은 앞으로 재배 기술을 전승하기 위한 관련 문서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기자 농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목표로 자원조사와 보존계획 수립, 전통 재배 기술 기록 및 전수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청양군은 전통 농업기술 보존에 힘쓰는 한편 구기자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천안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목천 IC 인근 지점에서 승용차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주택지원 등 귀향인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양군은 귀향인들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비를 지원하고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주택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주택 수리비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의 귀향 귀촌인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군수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오성환 당진시장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인 17만 1,931명을 달성했다며 자연 감소 1,571명에
2년 6개월 동안 전입 인구가 6,384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범인 금산 군수는 작년 12월 말 기준 군 인구가 49,612명으로 5만 명 이하로 떨어진 사실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머지 시장 군수들도 유사한 고민 속에 나름의 해법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돈곤 청양 군수는 지난 2일 도청에서 굿모닝 충청과 만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치에 성공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과 농촌형 돌봄 모델 제시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가세로 태안 군수는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풍력발전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개발과 함께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을 비롯한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복, 이른바 CRE 감염증 검사 건수가 양성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21년부터 CRE 검사 건수와 양성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RE 감염증은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 접촉이나 오염된 기구와 물품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또 요로 감염을 비롯해 위장 감염과 폐렴, 폐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2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소상공인 자금과 중소기업 자금으로 각각 6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자금을 이용하려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저리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중소기업 자금은 농협은행과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스템을 확인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전세보증금 발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 등입니다. 주택 소유자와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과 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오는 31일까지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설 연휴를 맞아 도민과 고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겨울철 안전사고와 대설, 한파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쓰레기 처리 등 각종 생활환경 민원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고문 노무사를 확대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고문 노무사 위촉식을 열고 노무사 4명의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고문 노무사는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해고 등 노무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죠. 사고 운전자는 2년 전에도 치매 소견을 받은 뒤에 적성 검사를 통과해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치매 진단 운전자에 대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동깨비 시장 점포를 차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A씨.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뒤 브레이크를 밟은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동부터 끄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내가 볼 때는 술도 안 먹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보니까 뭐 어디 순간적으로 뭐 어디 뭐 이상이 왔는지 뭐 뇌졸중이 왔는지 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고 충격에 따른 단기 기억 상실로 볼 수 있었지만 A씨는 경찰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천경찰서는 A씨가 지난 2022년 2월 치매 증상을 보여 보건소로부터 치매 치료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건 2023년 11월로 이후 3개월간 약을 복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적성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은 2022년 9월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 권고를 받은 뒤 7개월 후였습니다. A씨가 치매 치료 권고를 받고도 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던 것은 치매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때 치매 검사 의무 대상자는 75세 이상인데 A씨는 적성 검사 당시 73세였습니다. 또 75세 미만이라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치매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약 드시는 거는 상관없고요. 만약에 약을 드시고 나중에 치매로 만약에 등록이 되면 나중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우편으로 수시 적성검사 받으세요 해서 통지가 가면 그때 따로 하시면 되고요. 75세부터 필수니까. 장기 요양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와 같이 초기 치매 환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어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치매 위험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적성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는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치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장기 요양이 되기 전에 어떤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사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내지는 좀 더 자주 시행을 해가지고선 환자나 가족들에게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예산군이 오는 31일까지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공모 사업을 추가 접수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 유입 활성화와 청년 농업인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을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스마트팜 신축과 에너지 시설 등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 비용으로 자부담 30% 포함 최대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가스안전 차단기인 타이머콕 설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스레인지 사용 가구로 일반 가정은 자부담금 약 12,000원을 내야 합니다. 치매 환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은 무료로 보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3월까지 예산군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타이머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돼 사용자 부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와 감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양군은 감량기기 구매와 설비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65가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기기는 건조와 발효, 소멸 등 방식으로 감량률이 높은 품질 인증 제품이며 하수도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